네,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내일 열리는 중국 증시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일본에 이어 미국까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네,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홍콩의 주가도 급락을 했는데요. 하락세가 얼마나 됐나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015년 최고 높을 때 가격 대비해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43% 정도가 빠졌고요. 일본 시장만 하더라도 한 28%가 빠졌습니다. 브라질 시장이나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전 세계에서 그동안 잃어버린 자산 규모가 17조 달러, 우리나라 1년 GDP 규모의 10배에 달한다라는 액수가 나올 만큼 지금 2016년 들어서서 아직 1분기가 지나지 않고 있는 시점에 세계 경제가 상당히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네. 정말 많이 주가가 빠졌는데요. 이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정 네. 연휴가 끝나고 새로 시장이 열렸을 때에 그때 세계 시장 경제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유가가 급락한 상태였고 예. 중국 경제가 불안한 모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구정을 맞이했었고 또 유럽 경제 중에서 도이치뱅크가 조금 어렵다라는 소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이치뱅크가 사실상 EU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른 유럽은행 쪽 시티은행과 또 바클레이즈와 같은 이런 은행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성이 가중이 되었고 네. 말씀도 앞에서 해주셨습니다만 제넷 옐렌 의장이 미국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일본 엔화가 저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약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높게 가면서 일본도 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대외발 악재 요인들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다. 거래가 중단되는 네.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네,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좀 보면은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1830선까지 내려갔는데 네. 1800선까지 무너지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170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네네.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는 아마 중국 경제가 어떻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아니면 좀 불안한 랜딩이냐 착륙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중국 전문가들도 견해가 좀 나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중국이 지금 공기업이 대부분 중국 주식시장의 상위의 랭킹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유기업과 공기업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라고 보는 시진핑의 경제 계획에 따라서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출렁거리기 때문에 이거는 극히 염려할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겠는가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조지 소로스나 에이크만 같은 이런 헤지 펀드 투자가들은 지금 이때를 노려서 중국 상해 시장과 그리고 홍콩 시장의 어떤 후광통을 이용한 환율 전쟁을 통한 이득 챙기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져가느냐 이게 아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좀 여쭤볼게요. 내일 바로 춘제 끝나고 중국 증시 다시 문을 여는데 글로벌 폭락장에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로벌 폭락장에 아마 초반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예.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의 어떤 구조조정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 위안화가 어느 정도 절하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위안화가 절하가 된다는 말은 그만큼 지금 전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3조 3천억 달러가 되는데 그중에 62% 정도가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돈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돈이 2조 달러가 넘으니까 만약에 2조 달러를 제외하면 1조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이 실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되겠죠. 이 보유고를 갖다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빼가져 간다 그러면 네. 환율 시장에 요동이 치게 되고 환율 시장 요동은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만약에 시장이 열었을 때 아침장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가 중국 정부가 아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큰 변동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미국과 유럽 증시가 2에서 3%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어떤 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조정이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네, 내일 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증시 폭락하고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성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런 빠져나간 자금들이 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몰린다면서요? 네,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금 시세가 거의 뭐 $1,000 수준에서 $1,200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금 거래량도 5.4kg에서 57kg 정도로 이렇게 10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금리가 낮게 되면 채권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또 이런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이나 또 엔화로 몰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값의 당분간 상승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것을 어디에 견주서 봐야 되냐 그러면 과연 유가가 그렇다면 지속해서 상승 가능하겠는가. 유가가 지속 상승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마 오펙 회원국들이 감산에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이 계속 감소를 해야 되고 네. 이런 측면들이 지속돼야지만 유가가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되는데 그래야지만 금값이 안정될 건데 과연 유가가 안정될까? 이 질문에 답을 선뜻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값 상승세는 단기간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아시아 증시 급락 상황, 그 원인 등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네.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어제도 다루신 것 같던데 예. 아베노믹스의 어떤 정책적 결과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이 돈을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이 계속해서 돈을 내고 마이너스 금리를 가져가면은 오히려 엔화는 약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1달러에 100엔이었다 그러면 1달러에 120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1달러에 90엔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왜 그러느냐 놓고 보니까 금도 중요한 안전자산이지만 엔화도 중요한 안전자산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게 되니까 일본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에 밀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가 앞으로 엔고로 가게 되면 수출기업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 불안전한 영향이 일본 전반적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게 일본뿐 아니라 유럽의 몇몇 나라도 있고 또 네. 검토 중인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로 가져게 되는 건 일반 명목 금리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명목 금리보다 높게 되면은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제넷 옐런 의장도 작년 12월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놨지만 네. 지금 바로 하원 청문회에 나가서 재무위원회에 나가서 마이너스 금리로 돌릴 수 있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만큼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유럽 경제마저도 도이치뱅크에서 발생되는 부실 규모가 전체 자본 흐름의 10%가 넘는 규모의 부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마이너스 금리가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것이 주요국들의 판단인 것 네,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하셨지만 옐런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언급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3월 달에 이제 연준 회의가 공개시장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3월 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마 이게 한 6월이나 7월 하반기 접어드는 시점에 아마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 유가가 반등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어렵다는 것이 유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6일에 이제 기준금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동결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주열 하는 총재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금리 정책이나 이런 환율 정책은 선제적인 정책이 되면 참 좋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 금리를 낮추기는 좀 위험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1166조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도 한 1년 있다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판단이었는데 방금 옐렌 의장이 말한 그 내용, 미국은 한번 정책 당국자가 이야기하면 그거를 번복하지를 잘 않습니다. 그만큼 신뢰 경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고민한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저금리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버퍼가 생겼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금리 정책을 아마 고민하시고 실행하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각국이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앞으로 남아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미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써서 모든 것을 다 풀고 했지만 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되기 시작하고 또 금융시장이 전체 세계 교역 경제 규모의 한
90%가 넘습니다. 실제로 금융시장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와 투기가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많은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중요한 것은 하지만 금리와 환율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네. 한은과 기획재정부 측면에서 정부 측면에서는 이 환율 정책과 금리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확실성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네. 우리 경제가 물론 환율과 금리 정책 모두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정부에서는 원샷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를 하셨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1997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아 했을 때 가계저축률이 20% 정도 되는 규모였습니다. 25%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그게 지금 6%대로 내려앉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위기가 발생하면 가계가 국가를 떠받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가계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시면서 어느 정도 세계 경제 불안에 대비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쨌든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경제이기 때문에 해외 경제가 안 좋으면 국내 경제는 나쁠 수밖에 없다. 근데 방금 북핵 사태도 말씀을 하셨고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나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중국 금융시장의 출렁거림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응하는 것은 많은 개개인, 가계가 저금리 정책을 펴줄 때 가지고 있는 부채를 빨리 상환하고 변동을 고정으로 가져가는 방향이 좋다. 기업은 현금 유보량이 나름대로 좀 있기 때문에 좀 네. 버틸 여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가계의 어떤 중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출렁이고 있는 금융시장 상황을 좀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